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특징적인 그 시황 포인트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말에 신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그 시장에서 안철수 관련으로 그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 그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과거 우리가 한두 번 그 훑어보고 지나는 그런 단순한 그 대선 인맥주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 새로운 정부가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탄생할 그 정부, 그 국민의힘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정부가 5년간 이 끌고 나갈 로드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가 꺾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그 업종들로 장기간 5년간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수익을 보고 좋아하고 또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손절하고 손을 떼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주, 신정부의 정책 관련주 테마를 대할 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적인 이런 문제들보다 일단 국제적인 그 증권 시장 특히 그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얼만큼 위태로운 상황에서 매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만 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원자재값 폭등, 리튬, 구리, 알루미늄 등 가격이 지금은 두 배, 세 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뜩이나 원자재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채라든가 이런 걸 상환할 때 루블화로 달러 대신에 루블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그 억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금융 위기가 확산될 그런 위기도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와중에 또 미국은 15, 16일 FOMC 정례 회의에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이런 상태.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위안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 보면 홍콩이 4%가 넘는 1022까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하면서 6년 만에 지금 외국인 비중이 31%로 아주 최저로 내려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원화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1150원대 또는 맥시멈으로 올라봐야 1180원은 유지할 거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1200원을 뚫고 오늘 1240원까지 하루에 웬만하면 10원씩 지금 치솟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최근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한 이후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2주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같은 쪽 많이 하락이 됐지만 많이 하락돼서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2차전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때일수록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그 국내 증시의 그 신정부의 육성 정책하고 맞는 이쪽의 소형주가 답이다, 이런 그 결론을 제가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전이라든가 또는 주택공급 확대, 건자재 관련주들, 건자재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하고 대응해서 원격 의료라든가 또는 그 직접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경기 진작으로 대규모 그 경기 진작 책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핵심 포인트가 과학기술에 대한 그 전문가 아닙니까? 의료하고 과학기술의 전문가라고 하는 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거래량이라든가 이게 주가의 변동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공매도를 자꾸 그 거론을 하는 내용들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원전주의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공매도도 거의 5천만 주에 이르는 정도로 큰 폭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증자 13,800원짜리를 감안을 해봐도 주가가 오를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 원전 재개 SMR 이런 것들이 거론될 때 3만 원을 찍었던 이런 환상 때문에 제 자꾸 이제 이런 쪽에 그 유혹을 느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형주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할까요? 수익을 안 주면서 당일날 3%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중소형주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오늘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날 물론 상한가에 진입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슨 특별한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가 메리트가 작용해서 쉽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또 그런데 이런 중소형주도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3,2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5,700만 주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오늘 같은 날 16%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그 종가 무렵에 큰 폭으로 내렸죠. 그리고 종가에 조정을 하고 시간 외에서 또 다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자, 반등한 내용도 보면은 2021년도 영업이익이 51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2020년도에 38억 원이었다가 이번에 51억으로 좀 33% 정도 증가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매출액도 보면은 이게 그 매출액이 540억 정도, 이제 작년에 510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게 매출액도 소폭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무엇보다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는 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상승한 이런 폭들을 감안해 보면 오늘 또 그 6,700원에서 16% 정도 상승했을 때 매물이 당일날 큰 폭으로 쏟아졌던 거 감안을 해보면 오늘 시간에서 올랐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3% 플러스 3%나 5% 해외 시장의 그 변동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지만은요,
오늘 정도의 상승폭 또 6,700원 이상 올라가면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매도 이익을 실현해보고 그 다음에 또 관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이런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라고 그래도 포인트는 공매도가 되지 않으면서 중저가 쪽,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그런 쪽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예를 들어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또 플러스 2%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내일 약하면 단기 매매는 이런 중소형주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제 디지털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안랩 관련주, 제가 이 안랩 관련 같은 것도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을 많이 드렸죠. 어제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종목일수록 시초가를 공략해서 우익골이 남겨주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전에 움직였던 패턴, 장대 양봉 후에, 이제 물론 오늘 같은 날 음봉으로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우익골이가 길게 남겨진다고 하는 점, 시초가에 진입을 한 분들도 물론 10%를 전부 다 먹지는 못했겠지만 3, 4천 원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5% 정도의 수익률은 당일날 쉽게 챙길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랩 같은 경우도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이 지금 쏟아지는 공매도 물량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14만 주가 지금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적 공매도 물량만 해도 180만 주 정도에 이르는데요. 지금 한 18% 정도의 공매도 물량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에서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급등할 때는 좀 매물을 좀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패턴인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내일 해외 시장의 그 변동에 따라서 조금 또 강세 기반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정도의 매물 수준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우익고리를 남기고 되밀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철저하게 시초가 부근 매매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여러 종목들,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철수하고 관련됐던 옛날 대표이사가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급등할 때는 짧게 당일날 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12% 4,200원 부근에서 종가 무렵 보합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래량은 3,300만 주까지 오늘 거래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대부분이 단기성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점,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말씀도 여러분들도 그 정보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또 그런 거 모르고 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도 오늘 또 10%까지 정도에서는 매물이 또 쏟아졌다고 하는 점 볼 수는 있는데, 한편에서는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 또 의료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세가 크고 원격 의료로 불가피하게 원격 의료가
그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인성정보가 1800만 주나 거래가 됐고요. 장중에 19% 정도 올랐다가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최근에도 원격 의료가 거론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하고 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있으면서 비교적 그 전체적인 매출액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오늘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 내용에서도 신정부가 원격 의료 이거에 대해서 확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갖고 인성정보에 대한 그 관심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성정보도 그 작년도 실적을 보면 이 제일 인성정보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매출액이에요. 놀라운 매출액 2590억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걸 가늠하는 척도가 매출액이 일단 얼만큼 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2400억에서 올해도 2590억 정도 여하튼 IT 인프라의 제일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성정보가 이걸로 인해서 오늘 대량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가격대가 그렇게 지금 현재의 가격대면 그렇게 고점이라는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100억대에 불과한데 매출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보이는 인성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향후 현재 새롭게 그 국민의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그 다양한 의료 확충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인터넷 기반 빅데이터 이런 쪽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간략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